네, 자 이번 시간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교재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요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 발행해서는 안 되는 업체, 또 면제받는 업체, 이렇게 해서 요게 두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었어요. 문방구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NCRG라 그래서 쓰면 뒷면에 베개 나오는 거, 그 책받침 끼워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전부 다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매출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전부 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세금 계산서 보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빨간 라인이 있죠? 빨간 라인들. 이게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적색 라인 내가 표시한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물론 다 기재는 하죠. 그래도 요거 안 했다 그래서 뭐 가산세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세금 문제가 또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회사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팔았다 또는 사왔다.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처럼 회사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필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죠? 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날짜가 언제냐. 요 날짜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 가산세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정리하면, 자, 머릿속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양쪽 다. 상호. 그 다음 뭐예요? 금액.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그 다음 날짜. 근데 시험 문제에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공급연월일을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죠. 요게 중간에 한 번씩 툭 들어가요. 헷갈리거든요. 자, 작성한 연월일과 공급한 연월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날 팔았다. 근데 3월 1일 날 반드시 세금계산서 작성은 안 해도 돼요. 그 해당되는 달, 왜냐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연월일이 중요하지, 공급한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소 같은 거, 이건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공급하는 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필수인데, 공급받는 사람은 이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뭐 업태 종목, 이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품목, 규격, 단가, 수량, 이거 틀려도 상관없고 금액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자, 일부라도 미기재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어서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색 라인으로 표시한 것들, 요거는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종이 세금계산서 뭐 안 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중요한 거, 상호, 성명,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업체. 자, 일반 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옛날에는 간이과세자, 2021년 이전,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 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얼마로 들었어요? 연 4,800만 원에서 공급대가, 자, 얼마로? 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800만 원 이하까지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4,800만 원 이상, 뭐 나머지 뭐는 전부 다 간이과세자여도 4,800만 원 이상은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해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 소매업인데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경우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점업, 숙박업, 물론 금액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무에서 해봤거든요.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또 야영 갈 때 버스를 하는데 요게 다 옵니다.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뭐 지하철 이런 데는 발급이 안 됩니다. 전세버스만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 자, 개인도 세금계산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4,800만 원 이상, 요 직전 연도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800만 원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겪어봤을 업종들이에요. 목욕, 이발, 미용업 가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자, 여객운송업, 요것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하고는 아까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매출액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입장권 발행하는 업체, 극장, 뭐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 있죠.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까지. 아까 2번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데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까지도 발급 의무가 면제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택시 운송사업자 뭐 좀 겹치게 되죠. 아까 2번 항목하고 노점 또는 행사.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아예 안 되죠.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 판매기 요거 안 됩니다. 영수증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욕, 이발, 미용업. 이건 아까하고 겹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간주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판매가 아닌데 판매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회사의 물건을. 그런 경우에. 근데 이게 매매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는 잡는데 세금계산서는 이거는 발급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돈도 안 받고 왔는데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 단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업체가 두 개예요. 여기 거를 여기로 가져가서 여기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건 매출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이건 발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 이거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거는 매매 거래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왜 전세로 했을 때 월세로 간주 법적으로 정해진 뭐 세법상 아마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곱해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근데 돈을 주고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게 8번이 시험 잘 나오는데 수출, 국외,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이 주고받는 사람이 내국인일 때 이 세금계산서가 서로가 필요해요. 근데 외국인 경우는 한국에 세금계산서 받아서 뭐해? 뭐 국세청에 신고도 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미국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뭐해요? 그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해주겠죠. 그래서 시험 나올 때 보면 이게 자주 나옵니다. 내국에서 거래가 되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지만 외국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들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어느 거냐? 그럼 세 개는 발급 의무 면제라든가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로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발급 안 해도 돼요.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고. 자, 아니고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제외한 재화이익 간주 공급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발행 안 해도 되죠. 자,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 획득 용역. 수출은 수출인데 누구한테? 국내 사업장에 있는 법인에 외국 법인에게 한 거니까 외국 법인이 국내에 있으면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맞죠. 발급해야 하는 게 맞죠. 3번은.
4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것도 뭐예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간주 부가가치세를 그냥 임대인이 한 거예요. 물건 팔 때 판매하는 사람이 택배비 자기가 부담하듯이 자 이거는 돈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90페이지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외 제공 용역은 안 된다 그랬죠. 면제 대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업체, 보세구역, 인천에 가면 있죠. 물건이 들어와서 수입, 통관, 검사도 하고 마약 있나, 탈세 아닌가, 이런 거 다 검사하죠. 근데 거기서 국내 업체 간에 하는 거, 해외가 아닌 국내 업체 간은 발급 의무가 있죠. 발급을 해야죠. 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무인 판매기는 영수증도 안 된다 그랬죠. 부동산 임대용역증,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형태의 문제죠. 영세일 적용 문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내국 신용장, 국내에서 수출 대행 업체하고 거래해버린 겁니다. 요거는 면제가 안 되죠. 발급해야 됩니다. 1번.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발급 안 해도 되죠. 폐 없이 잔존재화. 이거 뭐 당장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 노점사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다는 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 전송은 뭐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이걸 국세청, 옛날에는 그걸 보관했다가 종이로 다 했으니까 그거를 철했다가 나중에 합계표를 만들어서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좀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기업은 별도 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아예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송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자동 전송이에요. 근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무회계 프로그램. 그러면 이거를 국세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동으로 그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전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송 개념은 아시겠죠?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근데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작성을 했다면 따로 전송 필요 없습니다. 자, 종이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제는 안 씁니다. 전부 이걸로 하고 한꺼번에 하면 영세업자들은 반발을 하니까 201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지금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11년에는 법인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그 다음 12년 10억 원 이상 뭐 하다가 지금 2017년 8월부터는 요거 밑줄 왜 쳤냐면 요게 시험 문제로 한두 번씩 꼭 나오니까 전년도 그 회사의 규모 그러니까 전년도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 두 가지를 다 합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입니다. 자, 두 가지 업체, 뭐 출판사 같은 경우 인쇄사도 같이 한다. 출판사는 면세업, 인쇄사는 일반 부가세 업체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3억 원 이상이 나왔다. 언제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3억 원 이하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편해요. 자,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뭐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이제. 자, 아까 말씀드린 발급 및 전송. 자, 여기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공휴일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뭐예요? 발급을 하면 됩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 자, 예를 든다면 3월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만 발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송은
요거는 빡빡해요.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입니다. 물론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지만. 자,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 가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있습니다. 거기 다음, 그러니까 아까 3월 달, 뭐 3월 며칠일지 모르지만 3월 달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 날 4월 11일까지 홈택스에 전송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표가 있죠. 요거 또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요. 아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래한 거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괄한다라는 게 뭐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송은 그 다음 날이니까 6월 10일 다음이니까 6월 11일까지. 근데 이걸 어겼다. 그럼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다. 한 달이죠. 그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 0.3%. 또 요거 한 달도 넘겼다. 그러면 지연 전송이고 이거는 아예 미전송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0.3보다도 더 높은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쭉 이루어지고요. 자, 요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령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면 거기 가산세 눌렀을 때 여기 다 있어요. 100분의 1 뭐뭐 있는데 아까 지연전송 1000분의 3, 미전송 1000분의 5, 세법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4월 시험부터는 개정된 게 반영이 될 겁니다. 최근 뭐 2020년, 21년은 이게 변경된 게 없으니까 21년은 이거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굳이 뭐 외워요. 머리 아픈데. 자, 요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자, 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 그 다음 미전송 있었죠. 자, 다음 언제요? 10일까지 발행을 하고 11일까지 전송하는데 그거를 한 달을 어겼다 하면 지연전송, 한 달 이상 어겼다 하면 미전송이었죠.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자, 여기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가 아니에요. 뭐예요?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면 0.3%죠. 바로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틀린 거 됐으니까. 월 합계로, 월 단위로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이 공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자,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전송은 세금계산서의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옛날에는 이거 다 보관했는데 전송하면 뭐 굳이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직전 연도,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이냐 이하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이 다음 달 맞죠? 국세청장에게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맞죠? 후발급 특례가 적용. 그러니까 모았다가 한꺼번에 발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 1번, 2번 다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기한의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입니다. 3억 이상입니다. 근데 종이로 했다. 그러면 가산세 물립니다. 1%. 꽤 크죠. 자, 요거 맞습니다.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어딘 것 같아요? 당해 연도이라고 돼 있죠. 요 3억 원 기준은 제가 아까 앞에서 강조했죠. 뭐예요? 직전 연도,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게 살짝 약 올리듯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당해년도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항목들이 다 이것도 나열되어 있어요. 세법상. 자,
수정세금계산서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국세청에 전송을 해버리면 삭제는 불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발행했던 날짜, 수정해야 될 사유가 정당하면 수정해야 될 날짜로 해서 해당되는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똑같이 입력을 해서 앞에 마이너스 자를 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두 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퉁치면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인정해 주는 게 매출한 상품이 되돌아올 때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정당한 거니까.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그 환입된 날 작성일자로 해서 그거 들어가 보면요. 그 원래 발행한 날짜 있죠. 그 거래처. 그거를 복사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회계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날짜만 다른 날짜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 이 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없었던 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매 계약했는데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재화가 막상 안 나갔어. 세금계산서 먼저 한 2, 3일 전에 발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 계약 해지일로 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공급하는 과세기한 종료 20일 이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계산할 때,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계산할 때 이런 것도 마이너스 표시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어떻게 비고란에 개설일 등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아까는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 또는 수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깎아줄 수도 있고 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요. 자,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이 착오나 정답,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가는 공급받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 경우에 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 인지한 날. 근데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그럼 바꿔 말하면 경정이 들어오면 경정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거 수정하면 안 됩니다. 왜? 국세청에서 당신네 이거 뜰린 것 같아. 세무조사 갈 거야. 아니면 이거 뜰린 것 같은데 사유를 제출하시오. 라고 하면 경정이란 말이 국세청에서 통지를 받아서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가산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정이라는 말은 국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수정하라고 할 때 가산세 이미 나온다는 거고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가산세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자,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왜? 경정하라는 통지가 오기 전에 세무조사 오겠다, 사유서 제출하라 하면 경정하기 전까지 전 사항이거든요. 아예 그 자체도 없는 국세청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알았을 때 그때는 이게 합법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없습니다. 이거 단순한 우리가 자진 신고하는 거니까. 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그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요. 세율을 잘못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표시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 날짜 그대로.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를 다 암기하기는 힘들죠. 좀 이따 문제 보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우리가 발행했던 거, 세금계산서 받은 거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로 다 처리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거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부실 기재하거나 미제출을 했다. 그러면 0.5%. 요게 2016년에 1%였는데 반 줄어졌어요. 2017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미제출이고 지연 제출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덜 하겠죠. 그러면 0.3%.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지연 전송, 미전송이 있었죠. 그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 불성실, 지연 제출. 그럼 지연 제출은 1000분의 3. 그 다음에 불성실 또는 미제출은 1000분의 5. 여기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7페이지. 요거 뒤에 종합 문제
자, 너무 많아서 미리 땡겨서 이번 시간 배운 거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297페이지의 6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발행할 수 있는 거. 간주 공급은 안 되는데 근데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건 이거 매출로 본다 그랬죠? 아까 이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안 된다 그랬죠? 극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세버스 운송업은 발행해야 되는데 제외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간주 임대료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돈을 주고 받은 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죠. 뭐 개인사업자도 3억 원 이상이면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3억 원 이상 전년도 매출액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맞고요. 월합계로 발급하는 한꺼번에 한 달치 재화 및 용기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이 며칠 10일까지 발급하고 11일까지 전송. 공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 자, 맞고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훌쩍 건너뛰어서 20번 문제 299페이지 그 밑에 299페이지의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아까 앞에서 했죠. 아닌 것.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이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국세청에서 너네 가산세 물릴 거야. 그래서 사전에 사유서 제출하시오.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정할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그건 합법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거는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까지 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정은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사실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때 그 다음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요게 혹시나 몰라서 착오로 전자세금 이중으로 한 거는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날짜에 마이너스 표시하면 퉁치면 하나는 없어지겠죠. 자, 요거는 정상적인 사유입니다.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것도 이것도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계약의 해지 등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자, 몇 페이지예요? 301페이지 28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자가 안 줘요. 그거 그럼 억울하잖아요. 뭐 법적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럼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급 대가가 금액이 작은 건 안 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달라 그래도 안 주면 발행해가지고 그쪽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하고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해서 전송해버리면 됩니다. 국세청에. 자, 그 다음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이거 제주도 위탁 판매 감귤 농민들이 직접 서울 농수산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만 있는 감귤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감귤협동조합에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면 서울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겨울에만 있습니다. 팔아줘요. 그러면 자, 감귤협동조합, 감협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부탁을 받은 수탁자. 그 다음에 제주도 농민은 위탁자가 됩니다. 위탁자. 근데 세금계산서는 누구 걸로 해야 되느냐. 이게 보통 감협에서 아예 감귤을 사버리면 그럼 감협 걸로 발행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부탁만 받은 겁니다. 이 물건의 주체는
여기 농민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누구 걸로 발행해야 되느냐? 세금계산서를 교부 누구 명의로? 수탁자가 아니고요. 위탁자 명의로 발행해야 됩니다. 요 세금은 위탁자가 내야죠. 물론 감귤은 면세품이지만 면세품이 아닌 경우에. 자, 그리고 비고란에는 누가 대신 요거를 팔아준 거다. 여기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위탁자 수탁자를 바꿔놨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작성일자로 해서 교부한다. 맞는 말이죠.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자,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이론은 다 끝났고요. 2021년 재촬영할 때는 요거 종합문제 나머지 풀지 않은 문제 같이 한번 풀 거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소득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